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추가로 이번에 분석할 악성 코드는 실행 환경을 많이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 실행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면 중간에 악성 코드가 종료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살펴볼 예제는 애니런 샌드박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두 개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에러 메시지 박스가 이제 출력이 되죠.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네트워크 활동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악성 코드는 IP 로컬.org에 서로 주고받는데 이 주소는 불법적인 악성 주소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정상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악성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즉 저희가 처음에 봤던 이 실행 환경 검사에 만족하지 않으면 저쪽으로 전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성 BBS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프로세스 모니터를 켜고 그 다음에 csscript.exe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샌드박스에서 본 것처럼 이 시스템 에러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고 OK를 누르게 되면 스크립트가 종료가 돼요. 그리고 저희가 실행했던 파일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프로세스 모니터에서도 이 프로세스 관계들을 보면 저희가 실행했던 csscript.exe를 빼고는 특별한 점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실행하는 환경 있잖아요. 이 환경이 조건에 만족되지 않아서 악성 코드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냅샷을 돌아와서 이 VBS 스크립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노트패드 ++로 저는 열겠습니다. 그러면 난독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스 코드 길이를 보면 786줄입니다. 786줄을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죠. 소스 코드를 잠깐 보시면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보면 이 주석, 초록색 글자로 된 부분이 주석인데 주석들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이 난독화를 수행을 했을 텐데 그 도구의 특징이 중간중간에 이 소스 코드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의미 없는 주석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석과 마찬가지로 이 array 그리고 그다음에 의미 없는 문자를 있죠. 이것도 주석과 마찬가지로 실행에 전혀 관계없이 소스 코드를 길이를 늘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패턴을 찾아서 제거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이제 숙련자가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스크립트를 짜는 건. 그래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했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제일 마지막 줄을 내리면 이 변수들을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이 함수를 호출한다는 뜻인데 이미 하나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함수가 선언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행 중에 난독화가 풀리면서 함수가 하나가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관련된 함수들이 다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악성 행위를 할 거예요. 그 함수들이. 저희는 그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난독화를 풀 수 있냐면 일단 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cscript.exe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run.vbs를 입력을 하게 되면 just in time debugger라는 그 하나 창이 뜨게 돼요.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x라는 그 인자를 이제 캐치를 해서 그쪽으로 디버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렇게 켜져요.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 창이 하나 켜져요. 디버거 창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위에 디버거 제어 창들이 지금 나오죠. 이걸 누르게 되면 정지가 되고 이걸 누르게 되면 한 줄 한 줄씩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제 X32 DBG나 올리 DBG랑 똑같아요. 네, 여기서 스냅샷을 이렇게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이 나도카가 풀린 걸 얻을 수 있냐? 그 힌트는 제일 아래 컴퓨터 좀 느리네요. 아까 살펴봤던 이 한 단어 한 단어 있잖아요.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는 그 한 단어가 EMBRACE 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여기 왼쪽에 클릭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실행에 누르게 되면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에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step into F11이나 이걸 누르게 되면 이 함수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나도카가 풀리면서 생성된 함수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 나도카 된 결과를 뽑아줍니다. 저희가 스크립트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걸 GitHub에 올려놨어요. GitHub은 이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참고하셔서 분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이걸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으신 다음에 분석을 하시면 돼요. 좀 예쁘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포맷을 비주얼 베이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까 그 단어 하나하나 있었잖아요.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함수들이 실행하는 내용은 안티 샌드박스와 그 다음에 안티 리버싱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 도구가 켜져 있을 경우 또는 샌드박스에서 실행하는 경우 이 VB 스크립트는 도중에 종료가 돼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DLL 파일을 생성을 해서 DLL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수집을 할 때 어떻게 수집을 하냐면 WMI라는 코리문을 이용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난도카를 풀었던 그 소스 코드에서 select 문을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개가 발견이 됩니다. 이 셀렉트 문이 바로 수집하는 정보들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는 프로세서에 대한 정보, 프로세서 목록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여기는 프로세서, CPU 개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로지컬 디스크는 저희 저장 장치,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에 대한 용량을 또는 다른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제일 처음에 실행되는 함수는 embrace라는 그 함수입니다.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현재 디버깅 중이죠.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여기서도 의미 없는 난도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분의 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장분의 글은 실행과 정의 무관함으로 무시하셔도 되고 스크롤 내려다 보시면 여기 WMI를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코리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실행되는 코리문은 보시면 이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즉 저희 램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램의 크기를 O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여기 아래 if 문 보이시죠? if 문을 사용해서 램 크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 크기가 만약에 이 값보다 작으면 hx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돼요. 이제 비교하는 크기는 일일이 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파워쉘을 사용해서 붙여 놓을게요. 그러면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1030입니다. 이 부분이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 실행하는 환경에 대한 램이 1030보다 작다면 hx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돼요. 이 hx라는 함수는 일단 이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살펴볼게요. hx가 풀네임이 이건데 hx라는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애니럴 샌드박스에서 봤던 iplogger.org에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이 함수 있죠?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이것도 찾아가야 돼요. 이거를 오른쪽에 복사를 하고 찾아가 보시면 이 delete 파일이라는 함수로 호출하죠. 자기 자신을 파일에 삭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행위 분석에서 봤듯이 파일에 삭제된 부분이 바로 이 함수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image라는 함수는 바로 위에 있네요. 메시지 박스를 좀 띄우게 돼요. 저희가 경고창에서 듣던 메시지 박스가 이 image라는 함수가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삭제하고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종료해요. 즉 악성 코드를 방지를 종료합니다. 정리를 하면 램 크기가 1023메가보다 작다면 악성 코드를 종료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램 크기가 1030보다 크므로 저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됩니다. 만약에 1030보다 작으신 분들은 이걸 우회를 해야 악성 코드 종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회를 하냐면 이거를 이 watch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watch라는 부분에 드래그 앤 드롭 한 다음에 이 값을 1030보다 크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크므로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램 크기를 왜 비교를 하냐면 샌드박스를 검사하기 위해서요. 샌드박스는 보통 2기가 램 2기가 미만으로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특징을 이용해서 안티 샌드박스를 구현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yu라는 함수를 만나게 됩니다. 스냅샷을 일단 찍고 yu에 진입을 해볼게요. yu는 이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가져와서 read all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대한 그 데이터를 모두 읽는다는 함수인데 어떤 파일을 읽느냐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파일 데이터를 잘 읽게 됩니다. 그 읽은 데이터는 ti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되는데 아마도 어디인가 사용이 되겠죠. 여기는 검사하는 구간이 아니라 단순하게 파일에 있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엔 as라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스냅샷을 찍고 진입을 할게요. as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wmi를 사용을 해서 win32 프로세스라는 쿼리문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목록을 가져오는 쿼리문이다. 그래서 그 쿼리문을 사용해서
이 SCH에 저장을 하고, 이 SCH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 포문 있죠? 포문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포문 안에 포문이 있거든요.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데, 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 하나하나를 이 배열, 여기 보시면 RMGM, BQ라는 배열 값과 비교를 합니다. 즉,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이 배열 값에 있는 이 배열 값에 있는 목록에 하나라도 일치하는지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 배열 값에 대한 프로세스 이름을 보시면 저희 분석 도구, FIDA, 그 다음에 파이썬, 그 다음에 쭉쭉쭉 하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API 로그를 남기는 거, 그 다음에 와이샤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 도구를 검사하는 부분이 ASPN입니다. 그래서 분석 도구가 있다면 여기 조건이 맞다면 악성 코드를 종료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돼요. 저는 지금 분석 도구를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저기가 무사히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end 펑션까지 실행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는 함수는 ov라는 함수입니다. ov라는 함수에 진입을 하면 여기 dionation이라는 레지스터리 값을 regrea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읽고 있네요. 읽은 데이터는 ij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이 ij가 이 아래 if 문 있죠? if 문으로 어떤 값과 비교를 하게 돼요. 그 비교하는 값은 bl이라는 값인데, 이 bl은 LOIS라는 배열 값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LOIS 값은 여기 위에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리 정의한 지르적 위치 값이에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면 244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라면 20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값이 만약 존재를 하게 되면 이 3개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4개. 4개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4개 함수는 저희가 메모장에서 봤던 이 hx라는 함수 있죠? hx가 hx 이 hx 함수가, 즉 악성 코드를 종료하는 함수 기능을 여기서는 직접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우회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분석하는 위치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244라는 값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if 문까지 일단 실행을 하고, ij라는 변수 값을 지금 현재 244잖아요. 이거를 그 이미 값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end 펑션까지 실행하게 되면 우회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스냅샷을 찍고 이제 이 x라는 함수에 진입을 할게요. 이 x는 프로세서라는 WAMI 쿼리를 날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쿼리에 number of cores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코어 개수예요. 이제 코어 개수는 저는 지금 1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보다 작습니다. 이 값은 파워쉘에서 붙여놓으면 3입니다. 이 조건문으로 코어 개수가 3개보다 작다면 이 JS 값이 true로 바뀌어서 여기 아래 악성 코드 강제로 종료한 함수를 호출하게 돼요. 저도 이 조건에 부합이 되므로 이 JS 플래그 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JS 플래그 값을 현재 true로 되어 있는데 이걸 false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end 펑션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조건을 우회를 했습니다. 이 조건도 안티 샌드박스 기능인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코어를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CAN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 겁니다. CAN 같은 경우에는 로직 디스크라는 더블맵 코림을 날리는데, 쫓아가다 보시면 사이즈가 있죠. 즉 저장 장치에 대한 용량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용량이 이것보다 작다면 악성 코드를 종료하는 함수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 용량의 크기는 60기가예요. 저는 현재 60기가보다 크므로 저 조건이 넘어갑니다. 만약 60기가보다 작다면 여기서 OS라는 변수를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end 펑션까지 가서 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할 함수는 nobody입니다. nobody는 operating system이라는 객체를 가져와서 last boot up time을 가져오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부팅 이후에 얼마나 실행되었는가 그 시간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이것도 안티 샌드박스 기능인데, 보통 저희가 샌드박스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샌드박스 분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컴퓨터 부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팅 시간은 1분 미만이에요. 1분 미만이고 분석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2분 미만이기 때문에 총 3분 시간밖에 가지지 않아요. 그 특징을 이용해서 여기 이 부분 있죠. 10분 미만이라면 악성 코드를 종료하는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스템 부팅한 지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그대로 우회를 할게요. 그 다음에는 MAG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MAG 함수는 저희 아까 노트패드에서 이 악성 코드를 종료하는 함수 AHX에서 MAG를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기능을 하게 돼요. 이거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고 이런 메시지 박스를 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COURT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데, 스냅샷 찍고 진행할게요. COURT 함수는 보시면 이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파일이 존재하는지 검사해요. 그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URL인데 이 폴더 경로가 OCT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OCT라는 변수는 확인하면 되겠죠? 템프 폴더, 임시 폴더예요. 그래서 그 임시 폴더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URL 파일이 존재한다면 보시다시피 경고 메시지, 그 다음에 파일 삭제,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삭제하는 악성 코드 종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악성 코드가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URL 파일을 여기 아랫부분에서 만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악성 코드가 한 번 이상 실행되는지 지금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최초로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아랫부분 넘어가고, 그 다음에 create shortcut이라는 함수 때문에 템플 폴더에 이 adobe UR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end 펑션까지 실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템플 폴더를 확인하면 adobe URL이라는
이 링크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타입이 인터넷 숏컷이죠. create 숏컷이 바로 이 숏컷 링크 파일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함수는 hy라는 함수입니다. hy라는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스냅샷을 찍고 진행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악성행위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는 스팀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해서 지금 캐릭터셋이 압축 파일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어레이 여기 값들을 하나하나 실행을 해서 write text 파일로 쓰고 그거를 여기 아래에서 save to file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그 파일은 여기 템플 폴더에 있는 scroll.zip이라는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배열 값을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얻게 돼요. 그 데이터를 zip 파일로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end 펑션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임시 폴더에 여기 보시다시피 zip 파일이 생성이 되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4개 파일이 생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개 파일을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in 있죠. in이라는 이 함수가 이 zip 파일 압축을 풀어요. 압축을 풀어서 지금 압축을 여기 copy here이라는 것을 통해서 압축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zip 파일을 삭제를 해요. 이 함수 때문에 zip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 dh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악성 코드는 실행을 종료가 됩니다. 이 vh 함수가 뭐냐면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 네트워크 iplocal.org 네트워크 신호를 보내고 여기 아래가 핵심이에요. win32 프로세스라는 WAMI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그때 run dll32 DLL 파일을 실행할 때 run dll32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run dll32를 이용해서 이제 DLL 파일을 실행하는데 그 DLL 파일을 아까 봤던 zip 파일에 있었던 EOT 파일입니다. 그래서 EOT 파일이 템플 폴더 EOT 파일을 detect edg로 풀면 지금 DLL 파일 형식인 것이 확인이 돼요. DLL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DLL register 서버라는 이 임자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DLL 파일 형식이 일반적인 DLL이 아니라 POLink라는 파일 형식이거든요. 이런 파일 형식은 이런 DLL register 서버라는 그 인자를 줘서 DLL 파일을 등록시킨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DLL 파일 형식은 아니죠. DLL 파일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davZone이라는 함수는 이 악성 코드 종료하는 함수 중에 실행됐던 함수입니다. 악성 코드를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VB 스크립트를 삭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VB 스크립트 모든 행위를 해서 종료가 됩니다. 지금 조금 내용이 많아서 복잡하긴 하는데 결국은 종료가 됐죠. 결국은 뭐냐면 안티 샌드박스 즉 샌드박스 인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분석 도구 인지 검사를 해서 그 조건 검사가 다 통과가 되면 DLL 파일을 만들어서 DLL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 DL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성 중에 한데 바이러스 토탈 결과와 그다음에 다른 샌드박스 결과를 보면 이 URSNRP라는 악성 코드가 있어요. 그 악성 코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악성 코드는 뱅킹 악성 코드라고 하거든요. 즉 은행에 대한 정보를 훔치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도 분석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